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유로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또 여객기 참사의 충격과 아픔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거나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불안한 시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되고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호흡하고 노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계엄과 탄핵 이후의 정치적 분열과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대응과 협치 방안, 또 시민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민들의 지역 정치권에 주문하는 새해 바람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새해가 된 만큼 정치적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또 조속한 수사와 판결이 이뤄지고 또 나라가 위태롭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북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이런 경제적 위기에 타격이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지역 정치권이나 행정의 지원도 중요하고 도민들도 전통시장 이용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또 회복되게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국민들을 생각해서 응원하고 화합하고 서로가 조율해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 탓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뉴스에 비춰지니까 되게 인상을 자꾸 찌푸리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비행기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좀 마음의 동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25년도는 잘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목소리를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일단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있는데 목소리를 제일 적게 내는 것 같아.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 꼴찌예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뛰어서 분파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지난 연말은 계엄부터 탄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걱정되고 슬픈 일들이 많아서 새해 분위기도 나지 않는데요. 너무 큰 일들이 닥쳐서 너무 어려움이 크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어려움과 슬픔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도민들이 지역 정치권에 주문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의 오은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은미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선한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정의당의 오연숙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인사 드리기도 불편한 사건들, 참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네 분 정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정치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텐데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일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의 안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탄핵 계엄 이후의 탄핵 정국 속에서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의 참사가 있었고 179명의 희생자 그리고 또 2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유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미 의원님. 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사실 바로 직전 24년도 12월은 정말 1년과 같은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계엄 선포로 인해 또 거기에 또 탄핵 가결 또 숨막히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 나와서 나라를 구하고자 또 10대 소녀들이 응원봉을 가지고 광장에서 외치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지금 발생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의 생명이나 목숨보다 존엄보다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치닫고 있고 이것을 부추기는 정치 행정이 멈추지 않는 한은 계속 제2, 제3, 제3의 그런 참사는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요. 부디 올 한 해는 정말 아프지 않고 또 다치지 않고 억울하게 죽는 일 없는 그런 안전한 좀 대한민국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란이 빨리 종식되어서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12월 한 달이 1년과 같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무섭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이 터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또 애도 속에서 안정을 찾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정치권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또 지역 정치권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희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좀 참담한 마음인데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좀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사실 이제 새해도 밝았고 하니 희망찬 기운으로 국민 여러분도 좀 힘을 내시고 같이 좀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정의당의 오연숙 의원님. 12월 탄핵을 시작으로 어둡게 시작을 했는데 그 12월 30일에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고인이 되신 분들께 죄스러움을 좀 피할 길이 없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유족과 함께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진실을 좀 파헤치고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희 정치인들의 역할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도민들과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님. 네, 저는 이번에 그 무안공항 그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그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실지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힘드시겠지만 떠나간 가족분들은 이제 가슴에 묻고 건강 좀 챙기시면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025년 정말 12월엔 너무 많은 충격적이고 국민들한테는 힘든 하루하루 불안하고 두려운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당연한 게 수순이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땐 거기에 맞는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공직자분들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책임 있는 모습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거나 궤변을 늘어놓지 않는 좀 정직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지역에서 작은 목소리지만 도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은미 의원님, 이번에 많은 피해자의 여객기 추락 사고 이후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함께하는 행동, 또 아울러서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삼풍 붕괴, 백화점 붕괴 참사, 많은 참사의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역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보면서 살만하다, 또 이 힘을 또 얻는 모습 보시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탄핵 가결 이후에 전 국민들이 이제 광장으로 나오면서 예. 많은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 선결제하고 그렇죠. 진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이곳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만 잘하면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될 텐데 정치가 너무 계속 퇴행을 거듭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럽고요. 그래서 좀 정치를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또 전체절명의 이기 앞에 또 우리 앞가 이제 서 있다 생각하고 또 이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내서도 보면은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의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여성 농민들은 하루에 1,000명분의 예.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식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역시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있고 살만한 또 나라인데 이걸 정치가 잘 뭔가를 그걸 더 잘해서 이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당선자와 낙선자는 어느 선거에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여소야대,
계속해서 어떤 적대적 관계, 대치 관계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명분을 삼아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 포고령 담화를 보고 여전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또 국민이 배제된 그 정치 속에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국민의힘의 이수진 의원이 계시는데 이 계엄에 관련해서는 소신 발언을 했고 그 소신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동들이 도의회의 현수막에 걸렸습니다. 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없는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소신하는 정치인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게 아닐까. 특히나 어려운 이 지역구 내에서 특히 이 전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국민의힘의 지지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을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까요? 지금 내 이 현 주소를 우리 이수진 의원님 본인은 어떻게 좀 감당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게 12월 3일 계엄 발표하고 5일 날 사실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6일 날 이제 또 오후에 이제 기자실 간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해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로 하기로 했는데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표결을 하니까 그렇게 주말을 넘기는 건 좋지 않다. 모 의원님이 모 기자님이 그러셔가지고 그냥 뭐 금요일 날 제가 그냥 전화 왔길래 소신 발언을 했죠. 근데 했을 때 제가 결심한 이유가 우린 다 요즘 다 뭐 TV도 다 실시간으로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봤고 그 또 언론사에서도 방송사에서도 정확하게 그걸 다 짚고 우리가 다 포고령도 다 듣고 보고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감추거나 속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군가 다 느끼고 다 국회로 나가고 거리로 다 나가서 다 연대를 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도 그걸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닫고 사는 거죠. 우리는 들을 것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그냥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좀 사실은 카톡방에서도 저를 뭐라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현수막을 보고 느낀 게 참 무섭다. 이런 사람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 중에 하나도 좀 도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려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알려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설득의 과정이 정치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하루하루 다 그 언론에서든 방송에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다. 우린 지켜야 된다. 대통령을 이 한 길만을 보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소신 발언한 이유도 모두 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에도 저같이 도민과 함께하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사실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예. 저는 이 상황에서는 여당 야당을 따질 게 아니라 국가 존립에 관련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수반이 권력을 남용을 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 수반이 우리 입법부의 권한을 망가뜨리려고 했으면 입법부는 함께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당이 다 입법부의 그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18명만 이렇게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그걸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란 분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했고 그건 잘못되는 걸 알면서 또 왜 그분을 보호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국민의힘 전북 도당에서 제가 뭔가를 변화하고 혁신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안에 있는 썩은 것들을 좀 공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소신 발언을 통해서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당의 옷을 여러분 갈아입고 우선의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이 된 조배숙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에요. 사실 우리 정치사에 상하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회의원 또 도당위원장과 이 시도의원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간의 관계란 속에서
이 지금 여당인 정부와 이 국민의힘의 중앙당을 향해서 소신껏 도의원의 발언을 한 모습, 그런데 그 모습에 또 반대 의견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함께 동료 의원인 세 분은 이수진 의원에게 최소한의 동료 의원으로서 이 소신 발언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고 또 위로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연숙 의원님. 참 용감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도 참 의원님 힘들지만 참 용감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조배숙 의원이 지역에서 어쨌든 5선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이 도민의 뜻을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국힘에 동조해서 그런 그 표결이나 그런 거를 하는 거 보고 지금도 도민의 의견은 어쨌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엇나가고 있는데 도의원으로서 그 국민의힘에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것은 아무튼 이수진 의원님이 굉장히 용감하고 아무튼 정직하게 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적 소신 발언은 뭐 정치적 생명을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감히 평가를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가치를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운데 또 정치인은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언, 그 생각들이 다 현장에 남고 그리고 또 속기에 남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다 남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자취를 남길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사실 너무 대조가 되는 거죠. 민주당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정치를 시작한 분이 당을 바꾼 상태에서 아예 가치관과 입장을 바꿔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전에 했던 과거의 발언들도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배숙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 여러 내용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특히 국민의 정서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적어도 전북의 몫으로 이렇게 비례대표를 받으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는 좀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잘못됐고 본인이 책임 있는 발언이 또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의 용기를 통해서 또 저도 이제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런 길 뚜벅뚜벅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없거든요. 예, 참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예, 오미 의원님. 평상시에 이수진 의원님께서 거의 저희들하고 생각과 거의 일치된 그런 합리적이고 또 소신 있는 또 뭐 발언과 그런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의심치 않았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고생 너무 많겠구나. 또 이번에 또 다리까지 다치셔가지고 굉장히 몸과 마음이 많이 좀 저는 이제 걱정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떠나서 우리는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높였었는데 이건 옳고 그름은 이미 명확한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계속 악마화하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제 조배숙 의원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사무실 앞에 가서도 뭐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지만 좀 이성을 가지고 좀 원칙 또 공인으로서의 또 그런 책임을 좀 다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안타깝고 좀 분노스럽죠. 예. 네. 공정과 원칙과 상식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정치들이 제대로 된 원칙과 상식의 의식의 발언이 있다면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전북도 의회 안으로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자로서 이 네 분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어느 한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을 때 이렇게 모실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 지금은 이 민산 8개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비례로 두 분 오연숙 의원과 이수진 의원님이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 삼선의 오미 의원님이 또 진보당을 대표해서 도의회 역할을 하고 계시고 우리 또 민주당 선한 의원님 대변인 역할까지 하고 계셔서 균형 잡힌 각 정당의 입장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40명을 대표한 4분 그리고 각 정당을 대표하는 4분으로서 균형 잡힌 이 패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주기적으로 4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2024년 그래도 한 해 의정 활동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또 2025년엔 어떠한 입장으로 다짐을 가지고 또 의회 역할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그래도 가장 고참이시니까. 네네. 하여튼 우리 지금 도정을 보면 사실 간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 갑질 문제라든지 업무 추진비 좀 여러 가지 그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나왔어요. 근데 도지사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그간에 너무 앞만 보고 이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내부에 대해서 너무 그런 건 이제 지도 감독하는 게 많이 좀 부족했었지 않나. 이제 이런 게 계속 좀 악순환이 계속 그냥 거듭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도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의 도에 대한 여러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지 의회에서도 많이 좀 다시 반복되지 않은 이런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많이 이제 촉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전국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적인 로드맵을 좀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우리 2023년도 농민들의 월 소득이 84만 원이에요. 8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산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농민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좀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주문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농민들이 그 농업의 소득으로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각종 보조금이나 직불금이나 이런 혜택들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데 이게 2009년도에 이제 그 세웠던 그 예산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것을 상향 조정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뭐 촉구 건의안을 냈었고, 또 올해 작년에 또 변멸구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농업체 이제 뭐 보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대안들을 촉구했었고, 변멸구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전량 이제 수매하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게 좀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더욱더 좀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좀 적어도 어떤 생활이 좀 안정되는,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내용으로 민생에 주력해서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선 도의원으로서 지난 한 해의 성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한희 의원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상임입니다. 앞서 좀 인사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지금 올해까지 보면요. 기업유치 지원실장의 갑질 문제도 있었고, 자동차 융합기술원장도 결국에는 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임을 하는 결정이 됐고, 이제 도정 질의를 제가 했었고,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면서 제비 지산업협력단장의 파면까지 아주 최고 높은 징계 수준이죠. 그리고 대변인의 홍보 문제, 다 이제 지사의 외부 인사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레드팀을 가동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전 이게 굉장히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공무원 내부의 보수적 사회에서 이 위기에 의한 암묵적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신고를 하고 이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되게 불가능해서 이 조직의 생태계를 너무 모르고 내놓은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올해 이제 2024년을 좀 정리하면서는 이제 행감으로는 동경사무소에 이제 전혀 근거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파견 보낸 내용에 대해 지적을 해서 다시 이제 당사자가 돌아왔었고요. 그다음에 좀 현안 문제로 제가 고민했던 건 한전 협약. 지사가 도대체 어떠한 입장을 갖고 한전과 협약을 했냐. 그래서 송전솔로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 문제 등 관련해서 지사에 계속 입장을 좀 물었는데요. 전주 한주 통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내지만 이 송전솔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5년에 보면 지금은 오직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네.
제가 라디오 스타는 아니고요. 라디오 앵커입니다. 이게 라디오 데일리 프로그램을 페트롤전부를 하고 있고 또 라디오 주말에 이 라디오 토론 터놓고 말합시다를 진행하고 있는데 라디오에 가장 많이 출연한 의원이 아마 이수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지난 한 해 소신 발언도 하셨고 많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들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돌아보십니까? 저는 뭐 일하는 건 좋아하는데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도정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 외부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압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용기를 주고 힘을 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당내에서 그런 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좀 지나고 보니까 정말 당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말 우리 조배숙 위원장님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그 안에 인선 도청 안에서도 도지사가 인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 굴러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듯이 우리 전북 도당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을 채우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대서 저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 의회 내에서는 사실은 뭐 아까 선한 의원님하고도 같은 그렇죠. 내용이지만 뭐 중국 사무소권으로 해가지고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래서 나름의 성과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공고문이 그 비상식적인 공고문이 어떻게 났는지 그건 사실 또 아직도 끝맺음이 안 됐습니다. 예. 통상 전문가란을 뽑는 걸 통상과 무관한 경력에 모 편집국장 출신을 뽑았는데 경력이 전혀 없어요. 통상 관련된 경력이 경험은 있을 수 있는데 경력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뽑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사실은 저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도 더 파헤쳐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그냥 하던 곳에서 계속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 기간 경영평가할 때 그 중견기업에 기회를 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2억 2천 미만인 용역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우선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중견기업에 기회를 줬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전에 계속 이루어졌던 그 용역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도 다시 이게 잘 되고 있는 용역인지 법에 근거 맞게 됐는지 그건 정말 잘못된 법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이제까지 몇 차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잘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보상센터장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그럴 때 한 회사에서 두 개로 나누어서 쪼개서 이제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한 거예요. 하나는 남편이 하나는 이제 가족이 한 건데 그래서 그 한 곳을 가보니까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가 계산할 수도 없고 뭐 문도 닫혀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마트는 항상 개방돼 있고 뭐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그 센터장이 어떻게 매출을 들어오는 거를 쪼개게 해준 거죠. 한쪽에만 한 곳에만 그 수익이 잡히지 않게 두 곳으로 나누게 하는 걸 그거를 어떻게 보면 서로 얘기가 된 상태였던 거죠. 센터장에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해서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그 자원봉사를 하는 기관에서 그런 나름의 그 업체에 그 물건을 대주는 그 업체의 편법을 하게끔 같이 한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했고 올해에는 우리 보조금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방 보조금을 줄 때 공모하지 않는 게 한 80%거든요. 전체 공모 금액의 그 비공모되는 80%가 정말 타당하게 비공모 대상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올 연초는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의회 의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도 이 다수당의 민주당 의원들과의 함께하는
그 의원 역할도 쉽지 않았는데 같은 도당 내에서의 또 비판 견제 세력이 있어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도정지리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한때는요, 이 기초의회를 포함해서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무용론 또 너무 공부 안 한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이번 12대 후반기 의회를 보면 일 잘하는 의회를 기치로 걸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시고 행정에 제안을 하고 있는지, 감시 견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정의당의 오연숙 의원님도 많은 활약을 하셨습니다. 예. 그 도에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계획으로 어쨌든 기업 유치든 그렇죠. 새만금 개발이든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도민들의 삶에 영향이 있는지를 좀 큰 틀에서 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 첫 번째로 그 2차 전지 특화단지 그 사업의 그 연폐수, 고농수 연폐수를 처리할 공공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근데 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해서 지금은 그 공공폐수장 설치 계획은 아예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고 환경부에서 용역으로 이제사 그 폐기물에 대한 그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MOU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대기업인 KCC나 그리고 LG 양극재 공장이 철수를 해서 일자리 유출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의원이 되면서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서 4조가 넘는 예산이 투여돼도 지금 수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예.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면적인 상시 해수유통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매립되고 있는 곳이 지금 상태로는 34년이 지나도 지금 공정률이 40%에도 다다르지 않고 있어서 예. 이후에 지금 우리가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계획한 대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냐 그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의 완성도를 높이고 높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요. 예. 시행사 저강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해서 개발 사업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무조건 개발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국장이 1,200만 원만 쓴 게 아니라 그 부서 과와 다른 부서에서도 1,2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2,47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을 밝혀되었습니다. 예. 자, 네 분이 도의원이긴 합니다만 유권자를 대변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또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활동들도 하고 계셔서요. 네 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앞에 말씀 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 사실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회에서 가결 이후에 헌재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 치러지고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중요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지방선거가 총선도 중요하고 대선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입성 그리고 그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지방 소멸 속에서 우리 지역이
살아가야 될 자구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또 함께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나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팩트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가장 많은 호남이고 전북입니다. 숫자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서 이 지방선거를 또 어떻게 민주당은 준비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의당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한때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정당 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또 지지를 받았던 정의당이 현재 주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올해와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서 준비하실 건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뭐 총선이나 총선과는 좀 다르고 주민들에 밀착하면서 활동을 하면 주민들이 꼭 민주당이 아니라도 나를 위해서 뛰어주는 일꾼을 선택하는 그런 그 선거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의 의제를 발굴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지방 선거를 준비해야만 그 지역 주민들이 정의당도 후보에게 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활동을 펼쳐내겠습니다. 거의 뭐 일당백 수준으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정의당의 가치 철학이 필요로 한 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투표장에 가면 내 표가 사표가 되지를 않을까라는 걱정과 더불어서 또 인물난에 힘들어하는 각 소수 정당의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을 벌써 민선 8기 8번째 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권자와 같이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일꾼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홍보하면서 철학과 더불어서 준비를 하는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뭐 진보 정당의 역사가 2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도민들이 선택을 해왔던 적도 있었고 아니면 표를 주시지 않고 그 표출림 현상이라서 사표 심리에 의해서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있었는데 아무튼 정의당의 지금의 역할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어쨌든 그 정당 내에서는 어쨌든 지방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후보를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기는 합니다. 예. 자, 진보당, 정의당보다 더 어려운 곳이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뭐 장미 대선이냐 벚꽃 대선이냐 할 것 없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은 진짜 발 디딜 곳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도의원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발 딛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정확한 워딩을 했나요? 발 디디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소신 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그래 여기서 어떤 위치를 가져야 그다음 내 위치가 그다음 지방선거에 나한테 뭐가 있겠지라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소신 발언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당에서 어떻게 이 도당에서 이렇게 해왔느냐. 지금처럼 입장문도 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우리는 또 30%의 정당 지지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갖고 있다. 그건 전체적인 거고 전북 내에서 지지도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까 선한 의원님 얘기한 것도
또 저랑 똑같은 생각이거든. 지금이라도 입장을 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도당 차원에서. 조배수 의원님 이름으로 못하면 도당 차원에서도 어떤 의견을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좀 의견을 듣고 고칠 건 고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고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이미지는 지금 색깔은 확실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색깔이 너무 극으로 가고 너무 폐쇄적이고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발전적인 당의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도민의 목소리를 내라고 정당이 있는 건데 국민들과 괴리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이 지금 30%를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걸로만 안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의당과 똑같이 인물 안에 좀 허덕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인물보다 당의 이미지 전체적인 중앙당하고 이미지는 제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도당의 이미지를 좀 바꿔보고자 제가 소신 발언도 한 거고 저랑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줄씩 늘어나서 1년 동안 지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뭐 힘들겠지만 이미지를 조금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현재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결국엔 지방선거에도 입지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안고 있던 완전한 정치신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질문인데 국민의힘이 비록 어렵긴 합니다만 20대 때 정운천이라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비례로서 역할을 했고 쌍발통이라고 하는 또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현 민선 7기, 8기 또 6기까지 이 정운천 의원의 활약을 또 긍정적으로 한 전직 도지사, 현직 도지사의 발언도 있었고 이수진 의원님의 이런 소신 발언이 유권자에게 결국 선거는 호소 아니겠습니까? 정당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후보자, 정치인을 뽑아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의 정서가 이런 호소가 어느 정도 통용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여전히 올림없는 메아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직 뭐 피부로 느끼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뭐 그냥 그동안 연락 안 했던 사람들도 제가 발언한 거 보고 이렇게 캡처해서도 보내주고 방송 캡처해서 보내주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저한테 뭐 이번에 교육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럴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응원해주고 그러면 조금은 1년 동안 또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 국민의힘 이미지를 좀 쇄신하는데 환골탈태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제가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큰 꿈보다는 내가 이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부끄럽지 않고 도민들하고 고통을 같이 하려고 온 거고 주민을 대표한다고 왔는데 주민들은 지금 도민들은 찬 길바닥에서 뭔가 호소를 하는데 내가 내 의견 하나 못 내는 도의원이 나중에 5분 발언하면서 도민을 대표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고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 정당들의 의원들이 좀 도의회든 기초의회든 입성했으면 좋겠고 자치단체장에도 좀 정당을 떠나서 그래야 여러 정당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순서가 민주당인데 선한 의원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지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한 의원님을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지만큼이나 책임을 지겠다는 발로 뛰는 정치를 하고 계셔서 젊지만 또 청년을 대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이제 모시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 책임을 항상 늘 의식하면서 뛰고 있다는 말씀 속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는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저희가
곧 4월 2일 날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좀 진행이 돼요. 8곳에서 진행이 그렇네요.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좀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보는 게 경선 방식이 이제 선호도 방식이라는 새로운 투표 방식이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지방선거에 제가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의정활동 평가가 좀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가장 큰 불만이 그 개수 채우는 조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양으로 사실 계속 조례를 문구 하나만 바뀌어도 계속 이렇게 내는 방식,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안들인데도 이제 너무 그 과몰입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불필요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서로 동료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존중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상황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당의 목소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당원 당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당으로서 그 정당의 또 이제 지지를 받고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옷만 바꿔 입으면 전혀 국민의힘 생각과 다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조배수 의원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옷만 바꿔 입고 갑자기 국민의힘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국민의힘의 가치에도 맞지 않아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국민의힘의 정당 가치인데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태도들을 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 동조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당원 당규 정당의 가치를 어떻게 좀 이 후보자들 입지자들이 알아야 되는지 그래야 사실 어떠한 조례를 평가하거나 어떤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이 당론에 맞춰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당론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면 사실 그게 정당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당이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큰 고민이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호남동행 특위위원장이 조배숙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시든지 해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의정활동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 내부의 목소리도 하셨고요. 결국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경선이 곧 당선이다. 이런 등식화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다시 말하면 그 경선, 민주당의 경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선에 대한 문제점은 늘 지적이 됩니다만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이라는 방식이 이제 다시겠지만 경선 비용 자체도 일단 후보들이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기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양한 구성원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할 때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이 곧 당선이다라고 공식으로 성립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조국혁신당에도 후보를 다 내겠다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정책과 인물 선거를 어떻게 구도를 가져가느냐, 이게 민주당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은미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진보당 그리고 또 재보궐에서 전주울에서 강성이라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우리 또 진보당에 지지하시는 많은 유권자분들도 계셔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작년부터 좀 지방선거를 이제 대비해서 일단은 후보도 발굴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이제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좀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진보 정치가 기존의 양당 정치 속에서 특히 이제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속에서 진보 정당들은 조금 뭔가가 이렇게 올라서면은 또 단칼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또 그동안 배임 당하고 많은 탄압을 받고 해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죠. 저희는 지금도 언제라도 압수수색 당해야 될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도 민생 또 우리 또 지역 일에
민주당이라든지 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정말 많은 역할들을 그냥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소신 있고 또 실력 있고 역량 있는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역시 진보당 후보는 다르구나. 또 의원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그것이 이제 여기 확산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일색의 또 의회 내에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목소리, 정말 주민들이 그 아픔을 대변하고 정말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사실 또 투표 때가 되면 그래도 나하고 가장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친분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찍어주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지만 또 내년에 있을 벌써 내년이잖아요. 그렇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또 지방선거 그 후보들 발굴과 또 역량을 기르고 또 주민들에게 그런 저희들이 또 공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해봐라 하고 또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또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 영광의 재보궐선거에서 또 옥민운동을 한 네. 후보, 진보당 후보가 유미연, 네, 네. 물론 이제 당선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미연 3선이신데 최영일 군수보다 더 많은 지지를 또 받은 것도 있고 사실 노력하면 유권자들의 표심은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긴 하지만 그런 독주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유권자분들은 언제든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진보당의 어떤 그 정당의 정책과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일단 또 다른 정당들은 이제 기존 양당 정당들은 공천이 이제 아까 지금 이제 뭐 당선이다라는 또 그런 등식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 어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또 일상적으로 내 스스로가 농민이고 노동자고 또 주민이잖아요. 예. 그런 속에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또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보여드리면 그것이 작년에 22년도에 있었던 강성희 의원 또 영광에서의 어떤 재보궐선거에서의 그런 결과처럼 저희는 또 내년에 또 진보당의 그 선전을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 올해에도 방송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은 어제로 끝났습니다만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또 정치권도 안정을 찾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을사년 새해를 만들어주길 기대하면서 터놓고 말합시다도 새해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